그 계현수 선생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태백일사라든가 단군 세기를 이제 그 간행한 것이 이제 1898년 8년, 예. 예. 99년 뭐 요때가 아마 네. 되는데 사실 이제 환단고기를 간행한 것은 이제 그로부터 10년쯤 뒤 예. 1911년에 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10년간의 간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1898년에 그 단군세기하고 그 단군세기를 간행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태백진운도 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9년에 태백일사를 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단고기는 1911년에 간행이 되니까 한 12년, 13년 이제 뒤에 종합이 돼서 이제 간행이 되니까 일단 이제 수집 기간도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 북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수집 기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 또는 이제 연구하는 기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단고기 법례를 보면은 해학 이기 선생의 이제 감수를 거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감수하는 기간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출판하려면은 출판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운초계현 선생이 그 뭐 그런 돈이 없는 분이니까 그 출판 비용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출판도 하루 아침에 그 뭐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례를 보면은 그 출판을 하기 위해서 운초계현 선생이 목판에다가 전부 그 정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 칼로 새겨 가지고 출판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의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전체 그 나무 목판에다가 출판을 위해서 뭐 쓰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1911년에 그 간행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재미있는 사건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출판 비용을 대신 분이 환단고기 법례를 보면은 그 여천 홍범도 장군과 송암 오동진 장군이에요. 예. 그래서 홍범도, 여천 오동진. 예. 홍범도 장군은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에 예.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참 역사적으로 2021년 8월 15일 날 예.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카자흐스탄 흐질 오르다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유해를 모셔와서 8월 18일 날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그 송암 오동지 장군하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제 두 분께서 이 출판 비용을 댔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운초 선생이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 이제 운초를 이렇게 만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하는데요. 이제 1907년 가을에 송암 오동진이 백암 홍범도, 석천 최시영, 벽산 이덕수, 직송원 이용담.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은 자금을 댄 분이고 석천 최시영은 단학회 3대 회장이고 벽산 이덕수는 단학회 4대 회장이고 직송원 이용담은 단학회 5대 회장이에요. 예. 다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것 등의 동지와 서울에 몇 달간 머무르며 여러 단체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 덕천군에 있는 묘양산을 지나다가 그 단구람에 있는 계현수 선생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초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5마리의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호걸지사 5사람이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동진 장군과는 1898년에 그 운초 계현수 선생이
무술년에 광개토대왕 빔은 탁본을 들어갈 때에 50금을 여비로 그 주었던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송암 오동진 장군과 운초 계윤 선생은 뭐 이번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나머지 5사람도 뭐 이전부터 알고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환단고기 간행이 10여 년 정도 늦어졌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뭐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감수도 해야 되고 더더구나 이제 그 간행 비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매우 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간행이 됐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운초 계연수 선생님의 이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꿈에도 나왔듯이 뭐 5마리 호랑이가 호랑이의 꿈을 꿨다고 하니까 이러한 심정이 그 환단고기에도 적혀 있죠. 예, 이제 운초 계윤 선생의 얘기는 환단고기에서 오직 법례만 적혀 있습니다. 법례는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법례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운초 선생은 이 환단고기의 출판의 의의를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자아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며, 첫째는 우리 자신의 그 주체성 또는 그 본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1위 민족문화지 표출 이념이 대하야며, 또 하나는 우리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해내게 되었으니까 이제 크게 경축할 만한 일이며, 그리고 3번째는 1위 세계 인류지 대합 공존이 대하야라. 또 한편으로는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더욱 경축할 만한 일이다 해서 이제 3마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은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간, 다음은 이제 민족, 이제 마지막이 세계인데, 첫째는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그 본성을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환단곡이라는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수행서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환단곡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 광명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의 그 광명을 밝혀야 하는 뭐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그 본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축하를 한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우리 민족의 그 3대 이념인 홍익인간, 그 제세이와 뭐 광명개천, 이제 이러한 이념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인류가 어머니의 나라인 그 환국에서 분파되었으니까 모두 형제의 나라요. 또 모든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고유성과 독립성과 개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통일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이제 천지가 하나이지만 그 속에 모든 만물이 공존하고 우리가 머리, 눈, 뭐 사지, 몸뚱아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또 부부 형제가 합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임금과 신하, 관리와 백성들이 각각 다른 존재지만 하나로 합해서 뭐 한 나라를 이룬다. 이제 이것이 태백진운에도 나와 있는 그 대일통 사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축하를 한다. 그런데요, 강단 사학자들이 운초 선생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운초 계연수에게서는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친일성이 지적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보고서. 그게 이제 3번째 얘기한 이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 더욱 경축할 만하다. 이렇게 그 말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대인대이한 그
풍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친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참 이 강단 사학계에서 환단고기를 아주 그 공격하는 것이 너무도 비열하고 야비하다 하는 것을 한번 예, 느꼈습니다. 아마 그 일제가 이야기했던 아마 대동아 공영 그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제 너무 이제 좁게 이제 보는 하나의 그 시각인 것 같아요. 예. 뭐 그 환단곡에 남아 있는 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자축의 이야기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뭐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 뭐 수행서라는 그런 의미, 수행서, 철학서, 예, 그런 종교서, 의미도,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환단고기를 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하나의 그 인류의 뭐 뿌리 문화라든가 뭐 우리의 참된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임은 뭐 분명한 것 뭐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환단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조금 그거를 정리하는 좀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쭉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그 환단곡의 가치에서 그 환국 배달 고조선의 네. 역사와 관련된 아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면서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왜곡되고 너무도 그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의 그 토대를 세운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사학을 완성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스다 소키치라든가 이마니시 유라든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만든 역사관이 이제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니시 유는 1935년에 출간한 그 조선사의 길잡이라는 책에서 조선사, 즉 한국사의 시작은 한사군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사군에 대해서 참 저도 초등학교 때 엄청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불신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뭐 가야사의 그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얘기 같은 것은 완전히 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거는 신화와 그 전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 이제 단군조선도 뭐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을 했다 하고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뭐 이제 위만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사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의 이 위대한 가치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최초의 나라였던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이것은 삼국 유사에도 있어요. 석유 환국이다. 근데 그 환국이 3301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3301년만 지속이 된 것이 아니라 7명의 환인이 있었고 또 환인의 이름도 다 밝혀져 있어요. 초대 안파견 환인, 2대 혁서 환인, 3대 고시리 환인, 4대 주우양 환인, 5대 석재임 환인, 6대 구울리 환인, 7대 지유리 환인. 그리고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모두 환이다. 우리 내면에는 이 광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 광명인 그 환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럼 우린 밝혔다. 너도 환이고 나도 환이고 그래서 이제 환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3301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7대 환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국이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18명의 환인의 이름을 환웅의 이름을 전부 그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5년 동안에 그 배달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 불을 발견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중국의 문명을 전수해주고 또 철학을 음양오행의 철학을 발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에 그
6년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47명의 단군이 있었고 초대 단군부터 47번째 단군 고열가 단군 때까지 이름이 다 나오고 재위년도가 다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이 다 나오고 그들이 중국과의 그 교류한 것이 나오고 일본을 개척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을 더하면은 6962년이 나오는데 이제 이를 빼야 되죠. 왜냐하면 환국 말기 끝나는 해와 배달국 건국하는 해는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를 빼면은 6960년의 그 삼성조 시대의 이제 역사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어떠한 역사서에도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환단고기에서 이 40년 빠지는 이 7,000년의 민족의 뿌리 역사를 기술해서 예. 우리 민족의 그 자긍심과 이 자부심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예, 환국 배달 고조선의 역사 이건 뭐 아무래도 그 식민사학의 이제 극복의 하나의 그 상당히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희들이 아마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 반만 년의 역사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1만 년의 역사로 바로 잡아야죠. 예, 요거는 지난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여사의 문제가 여기 아마 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환단고기의 참 위대한 가치 중에 두 번째를 꽂으라면은 그 복의 범세동 선생이 지으신 북부역이 상하와 가서본 부역이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고조선에서 그 고구려로 연결되는 이제 고리가 부여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182년 동안에 이제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182년 동안에는 5개의 부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모수 단군이 이제 북부여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해모수는 기원전 239년에 처음에는 이제 그 길림성 설안의 웅심산에서 시작을 해요. 그 설안시에 지금 소성자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백악산 아사다를 점령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쪽에는 대부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북부여라고 호칭을 하는데 해모수 단군께서 세운 그 북부여는 기원전 이제 86년에 그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기 북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는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그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동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 북부여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단군이었던 4대 고우루 단군이 그 한나라의 군대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졸본 땅에서 자기가 이제 등극을 해요. 그리고서는 한나라 군대를 전부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고우루 단군에게 와서 이제 나라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헤브루예요. 예. 그러니까 헤브루는 자기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삼국 그 유사에도 자세히 나오죠. 국상 아란불이 저기 가서본 땅이 짐승도 많고 토지도 기름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시죠. 그래서 고두막 단군은 그 해모수의 후손인 그 헤브루를 이제 천자에서 단군에서 제후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통하현으로 보내는데 지금의 그 흑룡강성 통하현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가섭원이기 때문에 가섭원 부여라고 하고 그렇게 옮겨간 부여를 동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두막한은 자기가 호가 동명이에요. 그래서 고두막한이 세운 부여를 동명부여다 또는 졸본에다가 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졸본부여다. 하지만 그 북부여기를 보면은 잉칭 북부여다. 여전히 그 북부여라고 칭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후기 북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부여가 AD 22년에 고구려의 3대 왕인 대무신열제하고 대전쟁을 하게 되는데 22년 2월 달에 아이고 임금이 대소인데 그 대소 왕이 탄 말이 진흙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구척장신인 괴유라는 그 장군이 이제 대소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여는 AD 22년에 망하는데 그 대소의 동생이 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그 흑룡강과 그 송화강이 만나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 해두왕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 갈사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그게 갈사부여예요. 그래서 그것이 AD 22년부터 68년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22년에 대소의 그 사촌 동생이 7월 달에 고구려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지금의 그 개원시, 요령성, 심양시 동북 쪽에 이제 개원시가 있는데 그 개원에다가 연나부라고 호칭을 하면서 연나부 부여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그 25사 속에는 이제 부여전이 나오는데요. 그 삼국지라든가 후한서라든가 두 가지의 통전 같은데 부여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전부 서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부여는 AD 22, 그 뒤에는 이제 그 서부여가 개원해서 저 대능하 상류, 백랑곡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주에 있다가 결국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494년 문자 열제 때 연나부 부여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개의 이제 부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뭐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중국의 사서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서에서도 알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그 자세하게 단군 조선에서 고구려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던 182년의 역사를 환단고기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를 하나의 그 부여사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부자연스럽게 이제 위치해 있었던 이 부여의 문제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모두 밝혀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여사 등등이 이제 그 밝혀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그 우리가 왜곡되고 밝혀지지 않았던 이제 이 국통맥에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국통맥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국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그 서문을 보면은 행촌 이암 선생은 국은 인통이 립하고 민은 인통이 흥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확립이 되고 백성이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이제 흥기한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국사를 배워왔지만 국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단곡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 이 국통을 얘기합니다. 국통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환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배달국으로 진행되고 배달국에서 단군조선으로 그리고 북부여로 그리고 이제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진국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고려국 본기까지 있어요. 그 뭐 고려까지 왔으면 다음이야 조선이고 이제 대한민국이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그 편찬 이렇게 의도를 보면은 국통맥을 위주로 환단고기를 서술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진국본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전부 699년에 대조영이 뭐 발해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자 그 대중상이라는 분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후 고구려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68년부터 699년까지는 그 대중상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분은 이제 세조라고 묘호를 올렸고요. 시호는 진국 열황제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진국의 그 대중상부터 15번째 임금까지 대인손까지 전부 그 왕의 이름과 연호와 통치 기간 그리고 이런 것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진국은 668년부터 망하는 그 거란족에게 망하는 926년까지 259년 동안 이 고구려를 이제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효립 선생 같은 경우는 고구려 정통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 북부여라는 것이 이제 원시 고구려고 그리고 그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이제 본 고구려고 그리고 이제 대중상이 세운 그 대진국은 후 고구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환단고기는 이제 그 뭐 지금까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국통맥을 이제 뭐 바로 접어주는 그런 가치를 이제 그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그 단학회를 이끌고 독립운동에도 헌신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 환단고기를 간행해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힌 그런 혈성이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초 계연수 선생님의 사상과 업적 그리고 환단고기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 민족의 그 건국 이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짜 홍익인간이 뭐냐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것은 뭐 좀 이타적인 뭐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다. 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홍익인간의 진정한 뜻은 그 인간 본성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우리의 그 문화 속에 광명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고 인명과 지명 속에 이 광명을 추구한 사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민족은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성통 광명이죠. 내 마음 속에 이 광명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다시 드러내는 거 이제 그것이 진정한 태일 인간이고 진정한 이 광명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민족의 궁극의 목표는 저는 그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